사실 이 사연 보고 참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알면서 역대급이었어 진짜. 네. 저도 모르게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욕이 나고 마음이 쿵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쌍둥이와 7살 아들을 키우는 38살 아들 셋의 엄마입니다. 저는 2017년 이혼 후 서울 중랑구에서 아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쌍둥이들이 첫 돌이 되기 전 남편이 도박 사실을 밝혔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진 않은 상태였기에 다시는 도박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너무 어린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결혼 전 제가 모아둔 비상금으로 3,6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도박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나 남편의 여동생이죠. 아가씨가 전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도 주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아침이 되어서야 돌아온 전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았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5분 동안 1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게다가 최근에 구독했던 프로그램을 보니 모바일 도박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나와 아이들까지 빚더미에 안겠다는 생각으로 차분히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라는 분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버는 돈은 빚을 갚는 데 쓰라고 하고 저보고는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일을 해서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단칼에 싫다고 하였고 법원으로 가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이혼 시 갚아준 빚은 돌려받겠다 하였고 막내는 전 남편이 양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로 올라와 일자리를 구하려던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5년 동안 아이들만 양육하느라 어느새 경단녀가 되어있던 것이었죠. 전 남편의 치가 떨리는 행동들로 대인 기피증도 생겨버렸어요. 구직 사이트를 보고 전화조차 하지 못하는 자존감 바닥인 저와 불쌍한 우리 아이들. 매일매일 이겨내려 많은 노력을 하였고 2018년 1월 성수동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저는 막내까지 서울로 데리고 왔고요. 지금까지 세 형제들과 왁자지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올해 5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중이라 지금은 휴직급여로 일부만 받고 있어요. 정상 출근 시 급여는 세후 월 240만 원 정도고요. 한부모 양육수당과 막내 양육수당, 주거급여로 매달 약 8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LH 전세대출로 1억 5천만 원의 작은 투룸 전세에 살고 있고요. 보증금 중 3,800만 원이 저의 자산입니다. 그 밖에 이혼 시 받았던 6천만 원은 친정에서 같이 사는 조건으로 집 구매 시 보태드렸지만 분가할 때 돌려받지 않고 이번 전세 만기 후에 이사 시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거기다 제가 이번에 암 수술을 하게 되어 네, 암 진단금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서요. 네, 수술 후 완전히 회복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현재 내년 5월에 전세 만기가 있는데 집이 이제 너무 좁아서 이사를 해야 합니다. 동네 오래된 5층 아파트는 5억 정도이고요. 빌라는 한 2억 9천 정도에 살 수가 있는데 이걸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전세로 움직여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전에 신혼 때 주택 구입 이력이 있어서 생애 최초는 안 되고요. 복직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억 8천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이 모두 끊기게 돼서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현재 전 남편은 일수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양육비 신청을 해도 이행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정어머니 근처인 중랑구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같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어 하고요. 어떻게 해야 앞으로 저희 가족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절하게 도움의 말씀 드립니다. 라고 이제 사연을 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욕이 나고. 마음이 쿵하더라고요. 또 쌍둥이에요. 첫째들이. 첫째가 쌍둥이여서. 이런 사연도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진짜로 읽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마음이 그럴 때가 언제냐면은 밝을 때. 맞아. 나는 이거 읽는데 이게 한 사람이 겪은 일이라고? 근데 이분이 쓰신 글이 이렇게 막 구김 있거나 그러지 않고 씩씩해요 되게. 그래서 그리고 보면은 결단력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갖고 더 마음이 막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월소득이 이제 정부 지원 같은 거 했을 때 320만 원 정도 한부모시고 하지마 네. 날 자극하지 마. 순자산이 2억 정도 되세요. 그 암으로 받으신 1억하고 왜 그래 그래 그거하고 네네. 뭐 한 2억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근데 셋을 혼자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키우실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긴 것 같아요. 원래는 처음에 받았을 때는 다자녀 특공. 다자녀 특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키울 수가 없어. 이제 혼자 하셔야 되고 직장을 성수로 다니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중랑구를 좀 봤어요. 자, 지도 보면 중랑구가 서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서울의 북동부 지역에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보다 하나 앞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7호선 있죠, 요거. 네네. 요거 타고 내려가면은 바로 직주 근접도 괜찮고, 또 이제 친정이 이 근처시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고요. 보면, 이 7호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경의중앙선 이렇게 지나가고, 경춘선도 같이 지나가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이제 6호선도 있고요. 이게 중랑천인데, 이 중랑천 넘어오면 이제 동대문으로 들어오는 곳이고, 근데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도 보시면 이렇게 깨끗한 데 있죠. 이게 아파트거든요. 요거는 이제 뭘까요, 그러면? 주택이나. 그쵸, 주택이나 이제 빌라들이 빌라죠. 많겠죠. 네. 그러면 중랑구 안에서 사실 아파트가 많은 곳은 이 신내동 이쪽하고요, 상봉동 쪽 여기 이쪽 빼고는 대부분 그냥 주택이 많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이런 곳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죠. 네, 아파트가 몰려있는 곳을 선호하고, 이런 쪽은 아무래도 크게 선호도가 좀 떨어져요. 이 동네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파트가 몰려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그 수요를 결정하고, 그게 가격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강 팀장님께서 아이 육아와 관련되어서 거주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오셨을 때는 재테크 관점을 되게 잘 장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지금 우리 이제 거주하고 계신 이 묵동은 요 먹골역이 있어요. 아마 여기나 중화 쪽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내려가실 것 같은데, 여기도 아파트가 이쪽에 위쪽에 있습니다. 사실 뭐 요런데, 신안이나 이런 데는 여기 약간 언덕길이에요. 여기가 약간 아주 미세한 언덕인데, 여기 가면 이제 아파트끼리 모여 있어가지고 좀 살기 괜찮거든요. 이 위쪽에 이제 또 신내동 쪽 연결이 되고, 중요한 건 또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2억 정도 자금이 되신단 말이에요. 사실 다자녀 청약을 공부를 해서 도전해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여기서 적어도 10년은 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묵동이나 아니면 요 신내 쪽, 이쪽으로 넘어오면, 지금 자금 2억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이 친정하고 합가해서 사시는데, 요거를 딱 빼내면서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2억 정도로 전세 낀 아파트를 하나 사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 지역이 지금 집값이 시세는 20평 구축 아파트 복도시 기준으로 싼 건 5억대도 있어요. 5억대가 있어요. 서울인데요. 네. 근데 거기 전세가 3억이 넘어요. 네. 근데 걔는 대신 되게 좀 세대가 좀 작고 그런 아파트거든요. 그런 데는 2억 정도면은 내 집을 마련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걸리긴 해요. 뭐가 걸리냐면, 이 돈을 2억을 마련하는 게 내년에 지금 살고 있는 전세 만기가 돼야 돈을 뺄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저라면 지금 그냥 좀 이게 분가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집이 6억이 매매가가 안 돼요. 매매가가 안 돼, 6억이 안 돼, 보금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금자리가 나오면 LTV가 60%를 가요. 그럼 3억 6천 대출이 일으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로 전세를 빼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실제 실입주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실입주 가능한 거 위주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집을 내 집 마련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매매가 어렵다고 해서 매매를 안 한다. 그럼 전세를 하시잖아요. 그럼 전세금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가급적이면 꼭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정부 지원금이 1억 8천에 넘는 부동산 소유해버리면 나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해야죠. 집을 사놓는 게 훨씬 더 이분한테 이익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은 이것까지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큰 방향에서는 반드시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우리 강 팀장님한테는 장기적으로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전세 만기 때마다 계속 이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진짜 최악이 뭔지 알아요? 여기 묵동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걱정인 거야. 아이 셋에 혼자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럼 회사 그만둬야 돼? 그리고 정말 천만다행인 게, 그래도 2억으로 내가 집을 사둘 수 있는 지역에 사시는 게 너무너무 천만다행인 거예요. 이렇게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권을 바꾸지 않고 지원금이 끊기더라도 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네. 네, 노바나님께서는
사실 이 사연 보고 참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애가 네. 3명인데 진짜 회사 다니면서 역대급이었어 진짜. 네,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단데 거의 다 키우셨어요 이제 10살, 7살이면은 거의 다 키우셨고 코코님이 말한 부분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나도 지금 내가 상황이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가야지 라고 이제 하시는데 사실 임대아파트가 사회적으로 정말 약자들한테 저소득층한테 필요한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잠깐 좋고 장기적으로는 최악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만약 내가 임대아파트 되게 싸게 한 10년 거주했어요. 그럼 10년 뒤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월급으로 감당할 수가 있나? 지금 이분 같은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정부에서 이렇게 혜택을 줄 때는 뭔가 캡을 씌워요. 왜냐면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제 안 좋은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LH 대출 임대아파트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한번 자기가 좀 약간 두렵지만 좀 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파트 추천하는 나이님이 잘했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이분이라면 저는 자영업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네. 사실은 오히려 제가 좀 더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자영업을 추천하신다. 왜냐면 뭐 지금 회사에서 너무 만족하고 잘 하시겠지만 여기서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경제교육 시킨다고 매주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서민가부라는 프로그램을 잘 봐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도 정말 기고하기 진짜 힘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렇게 바쁘가 되시는 근데 더욱 신기한 거는 아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대부분 자영업을 하면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같이 시간을 못 보내요. 그렇죠. 근데 너무 놀란 게 그 아이들이 다 부모를 존경해. 너무나 힘든 걸 아니까. 오히려 막 내가 진짜 막 좋은 학군에서 막 하는 애들보다 좋은 대학 가는 애들보다 훨씬 더 존경하고 부모한테 효도하려고 하고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보면서 저는 부자 된 것도 참 좋고 부러웠는데 이렇게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부모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분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본인이 씌워진 캡을 없앨 것 같아요. 없애고 그렇게 할 것 같고 요새 사실은 그런 거 많아요. 뭐 이렇게 뭐 자영업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사실 요새 오프라인 자영업은 돈이 많이 들고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요새 신사임당님 보면은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거 맞아요. 물론 뭐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그럴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돈 많이 뭐 이렇게 뭐 경쟁 치열하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뚫을 사람은 다 뚫을 수 있어요. 치킨집도 치열하고 다 치열해. 근데 이제 왜 그걸 보내드리냐면 다른 것들은 종잣돈이 좀 들잖아요. 맞아요. 자본금이 있어야 내가 되잖아요. 권리금 들고 인테리어도 들고 맞아요. 막 그런 게 월세 사실은 내야 막 몇 억이요. 그냥 뭐 보증금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또 맞아요. 나 인테리어하고 막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마트 스토어는 내가 소액으로 할 수가 있잖아. 그 직장 다니고 있으면 또 할 수 있거든. 다행히 애들이 컸어. 그러니까 저녁에 조금 오셔가지고 하나 두 개씩 해보고 무자본 창업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좀 더 내 이제 소득을 늘려놔야지 뭐 좀 더 좋은 곳에 나중에 아이들이랑 좋은 곳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나연님이 아까 얘기한 게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어. 내가 계란인데 이 달걀을 내가 깨고 나와야지. 그렇죠. 이걸 내가 안 깨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밖에서 깨져. 밖에서 깨져. 자본주의는 근데 그래. 너무 그럼 내가 딴 데로 가야 돼 또. 여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유튜브나 책이나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정도 기백이면 그쵸. 네. 아이 수정하실 수 있을 것 셋을 같아. 나올게 해가지고 하신 분들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네. 진짜. 지금 현재는 일단 직장을 다니시면서 그리고 이제 좀 스마트 스토어를 조금씩 시도를 해보시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게 자리를 잡으면 그때 좀 그쵸. 본격적으로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잘 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월 급여를 기존에 회사 다니는 것 대비 2배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아이들 그렇죠. 보면서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그런 면까지 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재택근무 가능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물론 힘들겠지만 저희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너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이렇게 힘드냐고 그러는데 맞아요. 아니 돈 버는 거 쉬운 게 어딨어. 사실은 내가 9to6로 계속 뭔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돈 버는 거는 내가 그거 버는 것만큼 내가 예를 들어 뭐 300 벌다 600 벌다 1000만 원 번다 3배 힘든 거야. 내가 그걸 각오하고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감내해야 돼요. 그런 게 안 되면 사실은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원치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채널을 보시고 또 이제 이분이 보내시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뭔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그럼요. 혹시나
그냥 혹여나 그 기대 하나를 보고 하신 것 같아요. 기백이 보이는데 하실 것 같아. 되게 고민이 많은데 이걸 어디에 뚝 터놓고 뚝 터놓고 사연을 이렇게 용기 내서 이런 게 공개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서 두 분의 의견이 되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거를 미리 해본 사람으로서 이게 컴컴하고 어두컴컴한 거를 잘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은 지실 수 있잖아. 그렇죠. 다행히 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혹시 나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할까 이런 걸 연구한 거고 이제 이제 내가 좀 빛이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실 것 같아요.